참 그리고 저기 뭐야 뭐지? 듣기는 이제 따로 검사 안 합니다. 오늘 아마 검사 안 했겠죠? 듣기. 네. 그래서 듣기는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듣기는 좀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듣기 뭐 이제 뭐 각자가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야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조금 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신 대비를 이제 수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고2 때는 결국엔 단어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결국 내신 대비 점수를 특히 고2 때 점수를 결정짓는 게 어법, 어휘, 서술형 이 세 개예요. 결국엔 이 세 가지는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법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게 이제 고등부 기출어법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계속 이거 알려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어휘랑 서술형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영역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꾸준함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한번 쭉 여러분 단어 스케줄이나 이런 걸 한번 좀 보고 이제 뭐 단어량을 차라리 좀 더 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오늘 또 공지할 게 있는데요. 요 공지를 좀 하고 수업을 좀 할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스케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신 대비 시간표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특이 사항들이 이제 막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되도록이면 현재 여러분이 오고 있는 요일 있죠. 지금 우리가 화토에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일은 일단 제가 최대한 안 건들려고 지금 짜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한 80% 정도 제가 짰는데요. 요일은 안 건들 거예요.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이제 화요일은 마지막 타임, 토요일은 이렇게 첫 타임에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변수가 많죠. 다른 학원 다니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토요일은 웬만하면은 이 시간으로 할 거예요. 토요일은 웬만하면요. 화요일은 좀 시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중간 타임에, 그러니까 7시에서 8시 반 타임에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8시 반에서 10시 타임에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스케줄 조사를 한 걸 기반으로 이제 제가 좀 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요일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가 대진고입니다. 대진고. 왜냐면 대진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분반을 해서 수업을 했었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진고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화고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화고도 아마 분반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분반하는 학교들은 당연히 동일 요일에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우쌤이 2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뭐 예를 들어 화토반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반은 뭐 화목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목토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조절을 할 거예요. 화목반, 화토반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조절이 들어갈 예정이다. 게다가 이게 뭐 목토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시간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특히 대진고 여러분들은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대진고 1학년도 이제 2반이 있고 대진고 2학년도 2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나 해드리면 시간표를 구성할 때 이제 대진고 같은 경우는 선웅 선생님이 맡아서 하시잖아. 근데 이제 선웅 쌤이 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요. 원래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월수금이 있고 화목토가 있으면요. 원래 맥시멈이 3개예요. 3개 반을 맡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대진고는 몇 개 반이 있어요? 4개 반씩 있어요. 4개 반씩. 왜? 대진고 1, 2반, 대진고 2, 2반, 분반이니까. 대진고 1, 2반, 대진고 2, 2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됐어? 그러면은 3개씩밖에 이제 못 맡으니까 1개 반씩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썼냐? 원래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한 지난 한 달 동안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제 한 반씩을 원장님이 하는 걸로 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누가 이 반에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누가 들어갈지는. 예. 이게 시간표에 따라 다른 거니까. 원래는 이랬었는데 이제 좀 논의를 좀 했습니다. 선웅쌤과도 좀 함께 논의를 좀 오래 했고요. 이제 저도 이제 원장님이랑 선웅쌤이랑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스케줄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 가능하다면 이 3개씩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월수금이 화목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 타임 이제 5시 반 타임이 있고요. 7시 타임이 있고 8시 반 타임이 있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임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 타임에는 보통 고등부들이 잘 못 와요. 5시까지 학원을 등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부들은 다 이 타임에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타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아까 반이 4개 반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진고가. 그럼 대진고 4개 반을 A, B, C, D로 표현해 볼게요. A, B, C, D.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그다음에 뭐 B, C 이런 식인 거예요. 됐어? 그럼 4개가 못 들어가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3개 반만 맡을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 월수금의 3개, 화목토의 3개 이렇게 맡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제가 시간표를 짜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일단은 대중부 아이들은 내가 다 맡고 싶다.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저한테 이제 부탁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고심 끝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어떻게 손을 봤는데요. 만약에 이 첫 타임이 가능하다면은 할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실 수 있다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부 대진고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봤나 봐요. 이 첫 타임에 이제 혹시 올 수 있느냐, 5시까지 학원에 올 수 있느냐 하니까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대진고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물어본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첫 타임에 오실 수 있어요?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5시 타임에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학교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진고들 중에서 없어요? 없어요. 지우? 화요일은 안 되고? 그래? 또 다른 분들은? 없어요? 해당사항 없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제가 알아서 이제 뭐 조정해서 이제 짜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러면 이제 4개 반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선생님은 중원한다는 거예요. 풀수업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 원래는 저는 이거를 추천하진 않았어요. 선생님께. 왜냐면 너무 힘드시니까. 선생님 힘드시니까 제가 추천하진 않고 차라리 그냥 분반해서 다르게 이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제 내 자식들인데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알았다. 네, 그렇게 일단은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에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상관. 얘기했었나 내가? 안 했나? 그래서 여기 상관에서 하게 될 거고 그 좀 디테일한 시간표는요. 제가 이제 아직 스케줄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보내신 분 있다면 저한테 좀 이제 잘 보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조사가 아직 다 안 끝난 상황이어서 조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좀 빠르면 다음 주 토요일쯤이 되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앞에다가 띄워서 시간표로 이제 제가 1차적으로 짠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각자 나는 이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바로 이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뭐 관련된 거는 뭐 다 말한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자, 데일리 테스트 검사 좀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시간.
아유 왜 이렇게 위에다 붙였어요? 얘들요. 무슨 말이야? 됐다 치워 주워요. 뭘 도구 줘? 그냥 그것이라고 그거. 그냥 그거. 뭐야 어디는 다 어디는 틀리고 아 일찍 온것 같구만. 아이고. 뭐가 이렇게 어법은 시리즈 베스트가 아닌데. 우리는 근데 왜 숙제 공부가 안 돼 있냐? 그래? 그래? 어휴 오늘 난리네. 응? 난리야. 오늘 데일리 테스트에서 피드백할 게 좀 많겠네요 여러분. 아이고 난리네 난리. 그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드렸던 프린트 있죠 프린트 그 고등 어떻게 프리법 해갖고 드렸던 프린트 있잖아요. 그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 그거 보고 지금 데일리 때 푸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지우? 지우 한 명? 한 명이야? 나머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까먹은 거죠 그냥 단순하게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체화하는데 66일이 걸린대요. 실질적으로 뭔가를 습관화하고 체화하는 데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말부터 이제 저랑 이제 수업을 했는데 지금 2달 정도 했거든요. 2달 조금 넘게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일수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한 66일, 아니 60, 그래 대충 한 66일, 60일 정도 한 것 같다. 대충 수업으로 따지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 전체적으로 문제를 푼 걸 쫙 봤을 때, 그냥 전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다 특히 어법은요 너무나도 많이 아쉬워요. 너무나도 많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고2에서는 결국에는 어휘, 어법, 서술형 여기에서 결정 난다고. 여기서 결정 난다고. 여기서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건 뭐냐? 객관식은 얘 때문에 틀리고요. 그리고 서술형 이것 때문에 다 틀려와요. 어법 문제는 사실 많이 나와봤자 2개예요. 많이 나와봤자. 그래서 배점은 좀 높을 뿐이지만 많이 나와봤자 2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어법은요 금방 해결이 되는 영역이에요. 이 나머지 2개에 비해서는. 얘네에 비해서는 얘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보통 어법 문제가 출제되면은요 개수 그룹이나 모드 그룹이나 뭐 이런 유형으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거든. 배점이 작으면은 3.3 정도고요. 배점이 크면 3.8 정도예요. 어법 문제는. 그래서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2개가 다 나온다고 쳤을 때 7점이네요. 7점. 그렇죠? 자, 이 7점을 너네가 100% 확보할 거라는 자신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100% 맞출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100%가 뭐야? 90% 맞출 수 있냐 해도 지금 아니라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이 작년 1년 동안 시험을 보셔서 알겠죠? 이 7점이라는 점수가 얼마나 큰 점수인지 여러분이 뼈저리게 알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되게 재밌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가요.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저는 가장 물리적으로 빡센 학년이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됐어? 고3이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아니 물리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고3은요. 고3이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힘든 거지. 압박감 때문에 힘든 거지 실질적으로 나의 생활적인 측면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고3은. 생활적인 측면 때문에 힘든 거는 고1입니다. 고1.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생기부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수시에서 가장 이제 학년적으로 중요한 때가 고2 때거든요. 내가 학기별로 굳이 나눠서 쓰자면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순이에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 우선순위가 뭘 말하는 거냐? 생기부와 성적의 우선순위예요. 수시에서요.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요. 당연히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렇다고. 그럼 이때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2학년 1, 2학기가. 왜 이때가 중요한지 알아요? 이때 선택 과목이랑 그리고 등급 들어가는 게 다 있으니까 그런 거야. 3학년 때는 왜 비교적 낮을까요?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순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과목 수가 등급이 들어가는 과목 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3학년 때는 등급이 들어가는 과목 수는. 근데 2학년 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등급이 들어가고 선택 과목이 많잖아요. 그렇잖아. 니네 탐구만 하더라도 네 과목 선택했을 거 아니야 이번에 다. 그렇죠? 국어 같은 경우도 언매가 됐든 화작이 됐든 뭔가를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과목 수가 1학년에 비해서 약 1.5배 늘었을 거라고. 과목 수가 늘어났다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부해야 할 양이 늘어났다는 거고 수행평가해야 할 양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공부해야 할 양은 많아요. 근데 생기부 활동이 제일 중요한 시기야. 그래서 바빠.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가장 공부를 안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고2 때가. 이때 공부 제일 안 해요. 애들. 왜 그런 줄 알아? 고3 때는요. 고3이잖아. 고3이라는 주는 그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주변에서도 애들 막 하고 뭔가 마음이 쫄려. 그래서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최근에 놀란 게 지금 고3반 애들 거의 절반은 내가 다 가르쳤던 애들이거든요. 지금 형 고3반에. 그래서 내가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지금 애들 어떻게 하고 있나? 한 이제 남학생이 있어요. 김모모모라는 이제 그 안곡고 다니는 한 남학생이 있는데 얘가 중2 때부터 다녔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가 진짜 그렇게 공부 안 해요.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고2 2학기 때부터 그나마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고2 2학기 때부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미친 듯이 하고 있대요. 공부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역시 고3이 주는 이 무게감은 안 다르구나 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거죠.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고1 때도 열심히 한다. 고1 때도 애들이. 왜 그런 줄 알아? 얘네 고1 때 특히 입학 초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때 애들 다 열심히 했어. 선생님이 이거 생기부에 써줄게 무슨 부장할 사람 하면 손 막 겁나 들고 막 그랬을 거라고? 겁나 애들이 열심히 한다고. 이제 고등학교 처음 왔으니까 그래 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자. 중학교 때 좀 조졌으니까 좀 열심히 해보자. 또는 중학교 때 내가 잘했으니까 이 잘한 거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잘해보자. 다 이런 마음이었다고. 다.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언제 가냐면요. 정말 오래 가면은 1학년 1학기까지 갑니다. 2학기부터 없어져요. 2학기부터 없어져.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 대부분 2학기부터 성적이 떨어집니다.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2학년 때는 어떠냐? 그게 더 극대화돼요. 얘가 고3은 아니야. 하지만 고1 때 마음도 없어요. 왜? 1년 한번 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장 풀어지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고2 때. 진짜예요. 매년 보고 있잖아. 매년. 내가 내신 대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고2가 숙제 제일 안 해와. 내신 대비 할 때. 중딩 애들이 제일 잘해와요. 중딩 애들이. 그럼 분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놀랍게도 중딩 애들을 숙제 더 많이 줍니다. 저는 고등부를 숙제를 많이 주진 않아요. 왜?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중딩 애들이 훨씬 숙제가 많아. 근데 얘네가 숙제 제일 잘해와. 웃긴 게 정말 그렇게 공부 안 해요. 고2 때.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는 희망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역장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주역고 3학년에 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고1 1학기 때 전교 1등 했던 친구예요. 영어 한정에서. 1학년 1, 2학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랑 이제 겨울방학 시즌에 입시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얘가 평균 등급이 1.7등급이었어요. 잘하죠? 엄청 잘하죠? 얘가 그래서 다른 과목도 이제 좀 잘하는 편이지만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2학년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쿨하게 보내줬어요. 그래? 너 잘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이제 슬슬 떨어질 때 됐을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지도 잘하는 걸 아니까 2학년 1학기 때 1학년 때 공부하듯이 한 거야.
1학년 때 공부하는 시가 무슨 말이냐? 얘는 솔직히 말하면요, 약간 좀 재능충이에요. 재능충. 머리가 되게 좋아요. 영어 쪽에 있어서. 영어 쪽에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냉정히 말하면. 열심히 하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 계속 1등을 받았으니까. 근데 2학년 1학기 때 조금 불안불안했어. 한번 이제 중간고사 때 2등급 나오고 이제 기말 때 좀 잘 봐서 1등급을 어떻게 유지하긴 했는데 이제 좀 아슬아슬했던 그런 상황이야. 너 내가 장담하는데 너 만약 그만두면은 혼자 너 절대 공부 안 한다. 그래서 너 아마 떨어지게 될 거다. 어떻게 되나 2학년 2학기 끝나고 나면은 나한테 연락 한번 달라. 2학기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시험이 좀 어렵긴 했는데 얘가 79점인가 받았거든요. 그때 점수를요. 근데 이제 그 반에서 이제 다른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영어를 좀 못했어. 항상 70점대, 60점대 이렇게 받던 친구였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74점을 받았어. 5점 차이 나잖아. 그치? 얘는 맨날 4등급 받거든요. 얘는 전교 1등 하던 애고. 근데 얘랑 5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얘가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카톡을 보내갖고. 얘랑 5점밖에 차이 안 난다고. 자존심 상한대요. 이번에 3등급 받았다고.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 문자를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 2등급 받았던 애들이 계속 1, 2등급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특정 과목에서 1, 2등급을 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1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여기에요. 진짜는. 여러분 그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상향곡선이니 뭐니 이딴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게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고2 때예요. 고2 때. 고2 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어떤 과목을 1, 2등급을 받고 있다. 절대로 방심해서 안 됩니다. 언제든지 역전이 나와요. 3등급 나왔다가 1등급 받은 애도 있고요. 1등급 나왔다가 4등급 나온 애 부지기수로 받습니다. 매년 보고 있어요. 매년.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고요. 반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작년에 막 4, 5등급 받았어. 5, 6등급 받았어. 나는 조진 건가? 입시 안 되는 건가? 아니요. 돼요. 됩니다. 돼요. 2학년 때. 너네가 만약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시점이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나한테 물어봐. 3학년 올라가는 시점인데 선생님 저 2학년 때까지 5, 6등급 받았어요. 수시로 인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요. 어떻게 가? 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죠 당연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 저 작년까지 5, 6등급 받았습니다. 저 인서울 갈 수 있을까요? 한다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얘기가 좀 달라요.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생활을 절반한 겁니다. 맞죠? 이때가 선택의 기회예요. 이때가 선택의 기회예요. 좀 슬픈 얘기인데요. 2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팍 반등하는 경우는요 정말 소수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말해요.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4등급 받았어. 근데 갑자기 2등급으로 뛴다?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흔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라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1학년 때 내가 막 한 4, 5등급 받았어. 근데 2학년 1학기 때 예를 들어서 한 3등급 정도로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2학년 2학기 때 2등급으로 오르고 이렇게 하나씩은 올라가는 게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이것까진 가능해요. 근데 내가 무슨 막 4, 5등급 나왔는데 막 1, 2등급 받는다? 이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니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소위 말해서 사이즈를 좀 재야 돼요, 여러분. 사이즈를 재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되냐면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때 너네가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너네 내신 담당 선생님이랑 하든지 아니면 뭐 나한테 와서 상담 요청을 하든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이때 1차적인 상담을 해야 돼요. 니네가 고등학교 생활에 상담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줄까요? 이때 1차 상담하는 거고요.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2차 상담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냐? 3월, 고3 3월 그리고 고3 7월입니다. 이렇게 상담 받아야 돼요. 시기가 이렇게. 오케이? 이때 필수야. 필수.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2학년 1학기 끝나고 그리고 이때는요 2학기 끝나고라기보다는 한 1월달 근데 2학기 끝나고 낫겠다.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 그리고 3월, 7월 이때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너네가 지금 1차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이렇게 시기예요. 이때 뭘 결정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상담해야 되는 줄 알아? 이때 이제 수시 정시를 선택해야 돼. 사실상 이때 선택해야 돼. 내가 만약 수시적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교과 있고 학중 있고 논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나의 생기부 상태, 나의 성적 상태, 그리고 나의 학습적 성향, 내가 특정 과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가,
심지어 특정 과목 내에서도 어떤 부분을 잘하고 못하냐. 예를 들어 내가 미적은 잘하는데 확통은 잘 못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 친구가 작년에 나랑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확통을 좀 잘한대. 재작년이었구나. 재작년인데 확통을 좀 잘하는데 자기가 미적을 못한대. 보통 그런 케이스가 잘 없거든요. 보통 반대 케이스가 많지. 확통을 잘하고 미적을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치 않은 케이스야.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수학만 1, 2등급이야. 수학만 1, 2등급이고 나머지가 다 4, 5등급이야. 근데 여기서 1, 2등급 받는 게 뭐냐? 대부분은 확통 이걸로 이제 1, 2등급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중에 잘 모르겠지만 홍대 있죠? 홍대가 수리논술이 확통을 보거든요. 이런 거 학생들이 모르잖아. 대부분 미적을 봐요. 수리논술은. 근데 홍대는 확통을 보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너 2학년 2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어차피 지금 수시 교과나 학종으로는 네가 원하는 데가 갈 수 없다. 너 인설 안 된다. 근데 네가 노릴 수 있는 유일하게 노릴 수 있는 건 뭐냐? 논술이다. 근데 네가 확통을 잘하지 않느냐? 근데 확통 하나만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대학 6개 정도 이제 찍어갖고 여기 논술 시험을 봐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가 확통을 잘하니까 홍대가 확통 논술을 보니까 거기를 한번 준비를 해봐라. 너 이번에 겨울방학 딱 들어가면은 영어고 뭐고 다 끊고 너 그냥 논술학원 등록해갖고 거기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말한 대로 2학년 2학기 때 모든 학원을 다 끊었습니다. 다 끊고 이 친구가 수리논술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3학년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 초였죠.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냐? 입결 어떻게 됐냐? 혼자 합격해가 논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정보를 몰랐다면은 안 됐겠죠. 그냥 대충 남들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학종 교과 뭐 적당히 수업하가 다 떨어지고 정시했는데 그때 정시가 어렵잖아. 작년 재작년이 수능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수한 애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럼 아마 이 친구도 결국 재수틀이 튀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는요 여러분 학습도 중요한데요 정보도 중요해요. 근데 니네가 그걸 아냐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전략이에요 전략. 입시는요 이런 식으로 이 전략을 짜주는 게 내가 하는 역할이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1차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이거 대비하다 말고 너네 거 이거 데일리 테스트 하다 말고 갑자기 내가 생뚱맞게 입시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아까 전에 봤을 때 그냥 솔직하게 진짜 필터링 없이 말하면요 정말 미안한 편인데 개판이에요 전부 다. 테스트지를 봤을 때. 왜냐면 분명 저는 방법을 알려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그거에 맞춰서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퀄리티는 아니었다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 고등학교 2학년이면요 사실 제가 낸 게 어법 문제가 이 정도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요. 왜? 내가 아예 생뚱맞은 문제를 낸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낸 것들이. 근데 근거는 뭐 거의 당연하고 문제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 푼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하지만 틀린 거 같다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틀린 거 같다 뭐라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알려준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알려줬잖아. 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풀어라. 과정 다 알려주고 매 시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쓰세요? 왜 안 쓰세요? 저는 제 자체가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내가 뭐 강의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뭐 겸손의 의미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강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어떤 강점이 있냐? 저는요 잔머리 하나는 좋거든요. 제가 잔머리 하나는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좀 단축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등 문제를 푸는데 EBS 강의나 뭐 아니면 이제 기타 여러 이제 그 인터넷 강사들의 이제 문법 강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냥 중등부 수업 듣는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투부정사가 어쩌고 동명사가 어쩌고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 문제를 못 푸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집중을 한 게 뭐였냐? 정말 이제 수년 동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애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답률이 올라갈까?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등부 때와는 다르게 고등부는 전범위로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아이들에게 이 전범위에 대한 문법 기본 지식을 다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적용하게끔 한다? 아니 그게 되면 학원을 안 다니죠. 누가 다녀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 나온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한 장짜리 프린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고. 근데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왜? 여러분 그 정도로 어법에 자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 아직 체화 안 됐습니다. 아직 2달도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어법에 체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분명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도 얘기했지만 너네 내신 대비 때 어법 문제가 나오면요 본문에서 이렇게 나왔었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조졌다고 했어요. 어법은요 그냥 내 실력으로 푼다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신 때는. 왜? 낚시를 겁나 많이 합니다. 낚시 겁나 많이 해요. 대진대와 낚시 겁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원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원래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이거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어법적으로 이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너네가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내가 맨날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다. 내가 맨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근거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심지어 보고해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준 프린트 보고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보고하셔도 되니까 반드시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거랑 여러분이 쓴 거랑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이 절 관련 어법 풀 때 핵심이 뭐야? 완수불명 아니야 완수불명. 근데 완수불명을 이용할 거라면요 적어도 구문 분석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구문 분석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 1번 같은 문제를 푼다고 봐봐. 그럼 이거를 풀 때 P 완전하다, P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해서 대신 맞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맞아. 내가 그렇게 알려주기도 했고 맞는데 아니 최소 얘는 이제 문장이 짧으니까 그렇다 쳐. 그럼 뒤에가 왜 불완전한지 here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목적어가 없다면 요 정도 표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 멘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내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적어도 구문 분석을 해서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요. 완수불명의 핵심은 구문 분석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좀 아쉽다고요. 이런 게. 2번 같은 것도 틀리신 분들이 아까 몇 분 계셨는데요. 이런 것도 자꾸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단순하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야. 앞에 콤마 있네 분사구문 이렇게 해버린다고. 아니 언제부터 콤마하고 ing 나오면 무조건 분사구문이었어요. 그렇게 풀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동사 관련 어법이잖아. 내가 뭐부터 시작하라 했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하라고 4시간 얘기하잖아. 4시간.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체크해서 여기 데일 커넥이 주어 나와 있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여기 콤마 찍혔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콤마 걸러버리라고 했어요. 됐어? 그럼 아직도 얘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왔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그럼 여기 뭐야? 동사 자리야. 동사 자리니까 saying은 일단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ing는 동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이렇게 시작하면 벌써 정답이 나오잖아. 일단 얘는 어법상 어색하다는 거. 됐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과정을 알려드렸고요. 그 과정에 맞춰서 풀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시간 효율적으로 풀 수 있으면서도 이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만 알려준 거야. 야 설마 내가 너네한테 방법을 알려주는데 개떡같은 방법을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방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자면 2번을 좀 마저 볼게요. 동사 자리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동사 자리인 거 확인했으니까 동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맨날 이야기하는 거 수랑 시제랑 태, 이 수시태를 어떻게 신경 쓸 거냐. 일단 얘는 단수형이고요. 여기서 once라는 말 때문에 이제 한때라는 뜻이잖아. 한때라는 말 자체가 과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제는 과거. 이미 과거 시제가 나온 순간에 수일치는 의미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태, 능동수동인데 say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포테이션을 목적어로 봤죠?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당연히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가 맞을 텐다. 말을 한 거잖아. 한 거니까 능동형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앞에 make 동사 나와 있잖아. 그렇죠? 시작 지점, 끝 지점 또 체크해봐. 동사 관련 어법이잖아. 그럼 when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하나씩 가봐. 왼절이지? 그럼 왼절 나왔으니까 접속사 나왔으니까 뭐 찾아라? 콤마 찾으라고. 여기 나왔지? 여기서 끊어. 그럼 요 앞부분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날려버리면 돼.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요 make 동사 나왔어. 콤마 찍혔고요. 여기 접속사 없어요. 그럼 뭡니까? 동사 자리 아니잖아. 동사 자리 아니면은 능수동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접근해라. 다시 한번. 동사 자리가 아니면 능수동 문제라고 생각하라. 거의 90% 능수동 문제야. 동사 자리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ing 대 pp야. ing 대 pp. 웬만하면 ing 대 pp야. 그래서
일단 동사 자리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V는 무조건 틀렸어. 그럼 ing냐 pp냐? 뒤에 warmth and friendlies 목적어 나왔잖아. 그럼 뭐야? 당연히 능동형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라고. 4번 같은 경우 자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콤마 나오고 완 나왔네? 계속적용법에서 완 안 되는데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자리가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냐부터 확인을 해야 돼. 완습을 명해야겠지. 요 앞부분까지 봐봐. 앞부분 보면 이 구절 접속사로 시작하네? 뭐 찾아라? 콤마 찾아라. 여기 나왔지? 날려버려. 앞에 필요 없어. 여기부터 보면 you will enjoy 주어 동사 나왔고 better rapport 목적어 나왔어요. 전면구 날리고요. 그럼 앞이 완전하네? 삼형식으로 완전하니까 뭐가 필요해? 수식어 필요해. 근데 내가 얘기했었는데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 그러니까 일단 왓은 틀렸어요. 확실하게. 뒤를 보니까 will be 동사만 나왔으니까 주어가 빠져있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관계대명사 뭘 쓸 거냐? people, 사람 선행사니까 who 써준 거예요. 됐어?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 다음 거 볼게. 두 번째 거. 자, 여기서도 이제 틀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하나씩 가봅시다. 1번 문제부터. 자, 이렇게 대시라고 나왔는데 항상 여러분이 이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밑줄 쳐져 있으면 시작 지점, 끝 지점 체크하기. 알았지? 이걸 좀 체크하고 항상 시작하자고. 그럼 시작 지점을 보면은요, 접속사 나왔어. 뭐 찾아라? 콤마 찾아라. 콤마 여기 있어요. 앞부분 날리고요. 여기 시작이야. 너저민 동사니까 그럼 얘 뭐예요? 그냥 주어지 뭐 주어. 얘는 접속사니 관계대명사니 그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앞에 콤마 나왔네? 위치 이러고 앉았다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여기만 보고 문제를 풀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 대시 뭐야? 그냥 주어야. 그냥 주어. 그것이야. 그것. 얘 가리키는 거야. 앞에 나온 거.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될 거 없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쉬운 문제죠?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쓰다.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뻥이죠. 뻥.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정석대로 한번 가볼게. 봐봐. 여기가 동사 자리 아니죠? 여기 랩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라고요? 능수동 문제라고. 능수동 문제. 됐어? 그러면은 사실은요, 이 no라는 녀석은요, no 쓸래 아니면은 be no, be none 쓸래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간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라고. 근데 뒤에 how 이하가 나왔잖아. how절이 나왔죠.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신경 쓰라고. 이내는요. 3번 봐봐. 앞에 바로 동사 나왔잖아. 그럼 무슨 문제라고?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무슨 문제? 능동수동이라고.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 뒤에 내 목적어 나왔네. 그럼 뭐야? 능동이야. 됐어? 이렇게 풀면 된다고. 뭐가 어려워요? 간단하죠? 4번 볼게요. 와세 밑줄 쳐져 있으면 결관령 문제죠. 그러면은 앞부분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시작 지점이네. 여기가 시작 지점, 그다음에 여기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럼 you can lease 주어 동사 나오고 high quality materials 목적어 나왔어요. 정말 전형적인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 수식어 필요하네. 근데 what은 수식어 아니라 했죠? 그래서 이미 벌써 틀렸습니다. 뒤를 봤더니 your reusable bags are made of 야, of로 끝나네. 전치사로 끝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 쓰면 되겠죠. 사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얘는요, 앞부분 시작 지점, 끝 지점을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바로 앞이 is잖아. 동사, 비동사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보호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비동사에 대한 보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가 와야 하는